문제 한번 볼게. 자료 1번부터 4번까지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픽하라. 이런 얘기야. 자, 자료 1번 봐봐. 자료 1번에 보면 A국, B국, C국이 각각 자국의 주력 상품을 수출해가지고 무역을 해왔단 말이야. 이때 A국하고 B국, C국의 각각의 무역 주력 수출 상품의 가격이 2만 달러, 200만 달러, 20만 달러야. 물론 와인 한 박스, 자동차, 밀 1톤의 가격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전에까지 해왔던 일이야. 그러면 이제는 자유무역 협정 3개국이 FTA를 체결한 거야. 그래가지고 3개국 간에 와인 한 박스, 자동차 한 대, 밀 한 톤 수출 주력 상품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이렇게 절반 가격으로 변했어. 이후에 3국의 무역 규모는 1-2처럼 달라진 거야. 전과 후가. 자, 그러면 이 전과 후의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A국 정부가 야 이거 FTA 자유무역 했더니 안 되겠어. 우리는 이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렇다면 A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지. 그러면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논거로 쓸 수 있다. 그럼 A국이 왜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어. 파기할 거야. 파기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이야. 자, 그러면 요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계산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국에서라 그랬잖아. A국에서 B국, C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200하고 100이니까 300억 규모가 됐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B국에서 A국, C국으로 가는 건 600억 달러가 될 거야. C국에서는 500억 달러가 됐어. 이거는 FTA 체결 전에 수출이야, 수출. 자, 그러면 이 수출, 그 다음에 이후의 걸 보니까 여기는 500이고, 여기는 1000, 여기는 900이 되겠네, 그치? 자, 이 규모를 잘 파악해봐. 뭘 파악하냐면, A국의 무역 수지를 한번 따져볼 거야. 먼저, 체결 전의 무역 수지. A국에서 B국, C국으로 간 거는 300억 규모지, 그치? A국으로 오는 것도 300억이야. 그래서 무역 수지는 제로가 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얘는 A국으로 오는 거야. A국이 수입했다는 얘기야. A국에서 B국, C국으로 간 건 수출했다는 거야. 수출 규모가 300인데 수입 규모도 300이 된 거야. 그러면 수출해서 번 돈이 300인데 수입하는데 300이니까 무역 수지는 제로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B국도 알아볼게. B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했는데 200하고 여기 요 값이 요 값. 수출이 600이야. 수입은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자, B국 세로를 더해야 되는 거야. 400이죠. 이해됐어? 이렇게 가로로 하면 600이고 세로로 하면 미안해. 세로로 하면 600이잖아. 계산을 잘해야 돼. 깜빡 속아. 600. 맞지, 그지? 네. 이것도 제로겠네, 그지? C국 한번 가볼까? 지금 체결 전이다. C국은 500이야, 수출이. 그지? 그러면 세로는 얼마야? 500이네. 그럼 제로네. 그러면 A국, B국, C국이 모두 수출하고 수입 비교를 해보니까 무역 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야.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야. 그럼 이번에 체결 후로 가야 되겠지. 후. 어떻게 달라졌나 볼까? A국은 수출이 얼마야? 500이지. 500. 여기 파란 것이야. 500. 수입은 얼마야? 700이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00이네. 그지? 됐습니까? B 한번 보세요. B는 1000억 불이네. 근데 수입은 900억 불이야. 그럼 100억이 플러스고 C국으로 갈게. C국은 900, 수입은 800. 그러면 A국만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B국, C국은 어떻게 됐어? 무역수지가 제로였는데
플러스 100에 플러스 100. 100억 불의 이익을 얻은 거야. 그러면 B국과 C국은 FTA 체결 후에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즉 100억의 이익이 남았다. A는 마이너스 200억이다. 그럼 손해를 봤다. 그럼 계속 이 자유무역 협정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파기해야지. A국 입장에서는 A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A국이 파기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A국의 파기 선언은 정당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료 1번에 1-1에서 1-2로 넘어가는 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자,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건 자료 3번이지, 그지? 자, 여기 보세요. 기업 ABC가 있고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시간적 추이가 1년 지나간 거야. 그래서 기업의 연간 회의 횟수하고 회의당 참여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창출된 부가가치, 이게 결과값이란 말이야. 자, 앞에가 원인이고 달라진 거야. 그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A하고 B하고 C 기업이 연간 회의 횟수는 30번, 40번, 30번. 근데 이거는 가로로 하는 쪽이 더 낫겠네. 20년도하고 21년도 달라진 거니까. 그러면 가로로 하면 연간 회의 횟수가 늘었다. 맞죠? 그다음에 회의당 참여 인원수도 늘었다. 맞죠? 그다음에 창출 부가가치는 줄었다. 두 번째, B그룹 봐봐. B에서는 40이었다가 30 줄었다. 맞죠? 그다음에 여기 60에서 40 역시 줄었다. 부가가치 3이 오히려 늘었다. C번 볼까? 30에서 30 그대로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40에서 40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제로. 그렇다면 이 비교 대조군에서 C는 제외하고요. A하고 B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 뭐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연간 회의 횟수하고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플러스가 됐다는 건 회의를 자주 열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야. 그런데 부가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자, 이때 대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면 결과값이야, 결과. 그 다음에 연간 회의 횟수, 모임이야 회의 참여 인원수가 국가를 말하는 거야, 국가들. 자, 그러면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아까 나왔었죠. 우리 저 1번 할 때 국제연합. 모임을 가졌어. 자주 모이고 많이 모였어, 점점. 근데 오히려 결과값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국제회의를 통해서 국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자유주의 입장에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되겠지. 니들 맨날 자주 모여봐야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값은 해결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현실주의 관점의 논거인 동시에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1번하고 자료 3번을 가지고 현실주의를 찬성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자료 분석할 때 예를 들어 위에 자료 1에 보면 A국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역액을 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술하고 전개하고 다해서는 역시 연간 회의수의 증가, 그 다음에 회의당 참여수의 증가가 반드시 좋은 결과,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통해서 국제기구들의 국제연합의 어떤 모임이 인류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더 실효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논거, 자유주의 반박하면
현실주의 인정 이런 걸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국가의 마지막 결과인 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국가들의 모임의 목적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였는데 오히려 효율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현실주의 관점으로 강력한 국가가 나와가지고 강력한 국가의 어떤 지시, 방향에 따라서 그 국가들 간의 그 어떤 뭐랄까 지배 피지배 관계, 강력한 국가가 지배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결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 그렇다면 그게 현실주의 관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료 1번, 3번은 현실주의 관점이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료가 4개인데 4개 중에서 2개가 현실주의라면 나머지 2개는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논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자료 2번. 군락의 크기에 따른 외부의 위협. 자, 군락이라는 게 모이면 군집. 이게 점점 많이 모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료에서 점점 많아지면 외부 위협. 이 외부 위협은 일종의 뭐라 하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억압, 영토의 어떤 그 영토를 침탈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가정해서 비유적으로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군락의 위험. 자, 제일 처음에 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뭐 있다면 하나. 딸랑 하나네. 외부 위협은 화살표로 했으니까 딱 혼자 있을 때 외부 위협은 네 개의 위협을 받겠지. 한 개 있을 때. 됐지? 이번에는 얘가 군집이 몇 개야? 그랬더니 9개야. 그러면 9개 있을 때는 외부 위협이 몇 개야? 그랬더니 12개래. 됐지? 맞잖아. 화살표가 12개니까. 그 다음에 얘는 16개로 되어 있으니까 16개 있을 때 외부 위협은 동일하게 16개야. 그러면 외부 위협의 크기가 4개에서 이건 몇 개야? 몇 개야? 이거 1.33 정도 되겠네. 이거는 1이겠네. 점점 외부 위협은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은 작아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뭉치면 훨씬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외부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 뭉치면 이게 뭐야? 국제연합, 국가들 간의 협력. 그럼 당연히 이거는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논거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 문제 국가들과 사이의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옳은 방법이야. 도덕주의 관점에 해당할 수 있는 논거니까 자유주의 관점의 논거 자료로 쓸 수 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자료가 4번째 자료인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잘 보세요. 이 자료 4번에 내용을 자 봅시다. A국과 B국이 있는데 빵 또는 커피 중에서 한 가지 상품을 특화한대. 우리가 이런 걸 경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상대방 국가하고 자국하고 둘 다 유리하고 둘 다 이익이 남는다. 비교 위에 있는 상품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각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각각의 이익이 커진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각국의 노동자 일주일간 생산하는 상품별 최대 생산량은 4-1하고 같대.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건 자유주의 관점에 각각의 국가가 역할을 다하면 모두 좋다. 모두 좋다가 바로 자유주의 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빵 2개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은 커피 1개의 소비와 같고, 자 보세요. 빵 2개, 커피 하나. 이건 빵이야, 알았니? 빵 2개를 먹었을 때의 만족감하고 커피 하나를 먹었을 때의 만족감은 동일하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빵 2개 주고 커피 하나 받는 거야. 그러면 둘 다 공평하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근데 여기 이런 맥락이 있어.
한 가지 상품보다는 두 가지 상품을 모두 소비할 때 효용이 알파만큼 증가한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빵 이거보다는 커피 이거보다는 빵 커피 아니면 커피 빵 이러면 쟤네들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효용이 증가한대. 그러면 빵 먹는 것보다는 빵 커피가 효용이 더 크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효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같은 거야. 같은 거. 빵 커피. 그런데 여기 효용이 있는데 얘는 빵 커피야.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효용이 어떻게 된대?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효용이 크다는 얘기지. 요거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일단 A국은 자 2대1이라는 이게 중요해. 자, 얘는 3개지요. 왜? 빵 6개면 3개의 효용. 커피 3개잖아. 그치? 2개 합치면 6개의 효용이 나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건 A국이다. 이번엔 B국으로 갈게. 얘는 커피가 2니까 얘는 0.5야. 맞지? 그러면 2개 합치면 2.5야. 이해됐어? 응?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빵의 효용을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빵으로 바꾸면 4개가 되지. 그치? 맞잖아. 커피 2개는 빵 4개잖아. 네. 그럼 얘 합치면 5잖아. 5. 맞지? 네. 여기는 위에는 6이고 얘는 5인데 이거를 따져보면 말이야.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면 빵 2개 커피 하나. 요거 맛 교환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빵 6개 커피 3개면 6이고요. B국은 커피 2개 생산하면 4지요. 빵으로 하면. 빵으로 하는 거야. 네. 기준이. 그러면 왜냐면 얘도 A국도 빵, B국도 빵. 그러면 두 똑같이 효용을 빵으로 기준해서 한다면 A국은 6, B국은 사실은 4.5지요. 왜 4.5인지 알지? 얘가 2개가 4개가 되잖아. 네. 그리고 얘는 0.5잖아. 그지? 2개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4.5란 말이야. 그래서 A국은 빵 6개, 커피 3개. 이때 효용은 빵 3개니까. 자, 그래서 6하고 4.5라는 효용이 각각 발생해. A하고 B.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비교 우위 상품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나온 대로 뭐가 나왔냐면 2가지 상품을 교환해야 돼. 교역은 빵 2개와 커피 1개 간의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자. 뭘 기억하냐면 각각의 효용은 6하고 4.5다. 이것만 기억해. 자, 교육해볼까? 어떻게 바꾸냐면 빵 6개, 커피 2개인데 얘를 빵을 2개를 주고 커피를 하나를 받아. 맞지? 빵을 2개 주고 커피를 하나 받아. 그럼 커피를 2개 받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또 2개를 줘. 그럼 하나를 받아. 그러면 3이 되겠지. 맞죠? 그럼 빵 6개 주고 커피 3개를 받는 거야. 그러면 커피 3개, 빵 6개 주고 커피 3개, 원래 갖고 있던 커피 생산한 3개 하면 6이잖아. 똑같이. 그런데 빵하고 커피하고 함께 먹으면 알파가 증가한다. 똑같아. 알았어? 그래서 그런 비율로 이번에는 B국 같은 경우에도 하면 똑같이 4.5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교역하지 않을 때는 6과 4.5였지만 교역하고 났더니 6 플러스 알파 4.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교역을 통하는 게 훨씬 더는 아니지. 교역을 하지 않을 때보다 효용이 증가하죠. 효용이 증가한다는 건 만족감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이 된다는 얘기지. 야, 이렇게
비교 우의 상품을 서로 교환했더니 이익이 높아졌어. 그러면 교환해야 돼, 안 교환해야 돼? 교환해야 돼. 교환하는 게 서로 국가, A국가, B국가가 각각 이익을 얻어. 협력했더니 이익을 얻어. 그러니까 바로 자유주의 관점의 논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4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싹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 알았어? 자, 그래서 요거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를 가지고 분류해서 각각의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그 자유주의 관점이냐, 현실주의 관점이냐, 어느 쪽이 가까운지 따져가지고 1, 3번은 현실주의, 2, 4번은 자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게 2번 문제의 답이야. 6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 알았어? 생각해봐. 2번, 4번, 2번 300, 4번 300. 그러면 300자라는 게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쓰다 보면 막 그냥 300이 되니까.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목요연하게 정말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까 2번처럼 군락을 형성한다는 게 집합인데 국가들 간의 협력이 되면 협력 이전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나올 수 있지. 자료 4번처럼 무역 교환 이전하고 이후에 각국의 효용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당연히 증가했죠. 만약에 여기서 감소하면 이건 현실주의 관점으로 가야 돼. 교육할 필요 없다고. 근데 여기 결과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간의 협력이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자유주의 관점의 자료에 합당하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2번의 내용이었어.